반복전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편입니다. 마방 취재기자 발상에 전한 한대건이고요. 2018년 9월 16일 일요일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JRA 이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후경주입니다. 아마 로드위너도 이번 경주 검증부대인데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설마 썬더라이트 소름을 좀 남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주에 기회라고 봅니다. 8번 놓고 3번 주력. 8번 런더라이트가 앞서면서 3번, 8번, 1번. 대천원파크 서울 10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번 10경입니다. 아마 기가라이트는 걸음도 좋고 좋을 때 아마 기가라이트 이거는 한 발에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침막감을 놓고 응원하겠습니다. 3번 돌파했습니다. 3번 기가라이트, 4번 브레고리. 되게 조금 이렇게 착해 보이지 않나? 좀 너무 세게 안 하려고. 사실은 지쳤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뭐 일요일과 토요일을 구분해서 보시고 계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한 토요일 경마를 1시간 반 이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일요일 경마를 막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 경마에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에 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경마를 더 많이 찾아주시고 봐주시는데 일요일 경마의 내용이 좀 부실할 때가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쳐서 좀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좀 최선을 다해서 일요일까지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경마였죠. 토요일 경마에서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장장 한 20분 가까이를 직접 취재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앞으로 뭐 계속 찍어 나갈 건데 내가 그렇게 많이 찍을 줄 몰랐네. 너무 오래 찍어갖고 지루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루하면 지루하다고. 좀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좀 글도 좀 올리고. 뭐 반응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내가 좀 기분도 나고 할 거 아니야. 전부 다 맨날 꿀 먹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할 맛이 나겠어. 아니면 내가 매출이 쭉쭉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 애새끼가 아프지 않든가. 이건 뭐 인생이 괴로워. 맨날 어떻게 된 게 나는. 좋은 날이 있겠죠. 그냥 혼잣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있으시겠죠. 그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한대건이가 일요일 경마에서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떡실신 경마. 더바가 메인 승부라고 안 하고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떡실신이라서 뭐 떡 먹고 막 실신하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한번 배팅 한번 시원하게 해서 정말 그 한 경주에서 한번 떡시신 해보자. 그런 의미로 떡시신 경마라고 타이틀을 잡고 승부를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오늘 1호 경마가 그래서 중요한 경주인데 그래서 우리 담당 PD한테 내가 야 이름을 떡시신 경마로 가는데 이렇게 그 경주에서는 막 떡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신 딱 이렇게 해갖고 멋지게 하나 좀 짜줘라. 그래서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떡시신이란 말만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나도 20대 때는 그렇게 떡시신하고 그랬어. 떡시신 시키고 그랬어. 지금은 뭐 내일 모레 50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죽었지. 그립다. 경마로 한번 떡시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요일 경마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래간만에 말씀드립니다. 무통장 문자 신청 너무 감사한데 조금만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막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막 입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저 짜증난 거 아니에요. 뭐 입금해 주시고 신청해 주니까 감사한데 너무 내가 좀 쫄려. 소위 말해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만 해줘. 그러면 돼. 자, 오늘의 승부처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3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3, 7, 9, 11 그리고 부산경마는 2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주죠. 자, 떡실신 경마
떡실진 메인 승부. 자, 구경주가 되겠고요. 구경주 떡실진 메인 승부. 좀 이따 방송 녹화할 거니까 많은 참고해 주십시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대건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기수와 조교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합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뭐처럼 말해 또 어저께 또 유성한 기술을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혁 기수. 이혁 기수가 토요일까지 기승정지예요. 예, 지난번에 방해로 인해서 3일간의 기승정지를 당했고요. 토요일 날까지는 말을 못하고 일요일 날 하루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혁 기수가 애 아빠가 됐죠. 예, 참 세월이 빠릅니다. 기수로 데뷔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경주로 또 떠나 있었고요. 올해 한 2, 3개월 정도 떠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저기서 조교 끝나고 이혁 기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괜찮냐고. 그랬더니 조금 남아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왔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뭐 탈만하니까 나왔겠죠. 또 그 주에 이혁 기수가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돈 벌어요, 이혁 기수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도 이혁 기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대상포진이 낫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딱 부러진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좀 심한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쾌차해서 이혁 기수가 또 굉장히 좀 이 취재 기자들하고는 저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기수고 또 본성이 착해요. 뭐 13조의 이희영 조교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사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사자들은 알아보잖아요. 얘가 나한테 구라를 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혁 기수는 상당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제가 이혁 기수가 빨리 이렇게 몸이 좀 좋아져서 기승정지도 많이 안 받고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혁 기수와 만나봐서 얘기했던 마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눌 마필은 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바로 7번마 에펠입니다. 신마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3세입니다. 박용규 조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잔병치레가 좀 많았다고 해요.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2세 데뷔를 못하고 3세에 늦깎이 데뷔를 했고요. 좀 특이한 점은 8월 17일 주행검사에선 불합격을 당하죠. 너무 이제 주행 불량기가 심해서 바깥쪽으로 기대면서 나갔었고요. 8월 24일 날 재주행검사를 보는데 이제 계란형 재갈하고 망사농 가면을 착용을 하고 나와요. 초반 순발력은 있어서 이제 여전히 가담은 되는데 계속 바깥쪽으로 기대죠, 말이 여전히. 그러고 나서는 뭐라 볼까요? 완벽하지 않은 느낌? 코너링이 완벽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주행검사의 평가로만 본다면. 역시나 뭐 이혁 기수도 조교를 해보면 아직도 이제 코너링이라든가 발을 바꾸는 모습들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박은규 조교사도 좀 다듬어지면 뛸 것 같은데 좀 완벽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뉘앙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3세에 늦깎이 데뷔를 했고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늦깎이 데뷔하는 마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마방에 밥을 축낸 겁니다. 일찍 들어와서 뭐 병원비도 나가고 마사 관리비도 나가는데 그만큼 이제 이 상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조교사가 마주는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말 집어넣어놓고 못 뛰면 좋아할 마주가 어딨어 사실. 그래서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다듬어지는 시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뭐 편성은 워낙에 약해서 뭐 안 될 건 없다라고 팔릴 수 있는데 저는 데뷔전이니까 이번 경기는 지켜보자는 쪽 이쪽에 좀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가 되어서 에펠이란 마필에게 난 에펠 배팅하려고 했어 이런 분들도 이번엔 참어 뭐 그렇게 급해 다음에 한번 좋아졌을 때 제가 반드시 이혁 기수가 또다시 기승할 거니까 좋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에펠, 요러요러한 사연들이 있더라. 이혁기수하고 이야기를 한대건이가 했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4경기에 출전한 마필이에요. 1번마 블루파이어입니다. 이 마필도 뭐 데뷔전밖에 안 치른 마필이죠. 사실 뭐 데뷔전 때의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게이트 이탈보다는 중속으로 이어서 이제 선두권에 가담이 되니까 의외로 끈끈하게 채찍을 동반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걸음은 조금 많이 무뎌졌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조교 때의 모습을 이혁기수한테 물어보면 그냥 뭐 나아지고 있는 단계? 이 정도 단계고 선행을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이제 이혁기수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출마 투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이 어떤가 하고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1번 게이트의 이점을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1300m라는 거리가 좀 느린 마필들이 자꾸 출마표를 던지길 수밖에 없죠. 발주가 좀 안 되는 마필들이 거리를 좀 늘려서 늦발을 하더라도 강가상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선산표를 많이 나오는데 이경주가 딱 그 짝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딱 부러지게 뭐 능력 있는 선행이 아주 좋은 마필 이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이혁기수가 선행을 받아내는데 일가견이 있죠. 또 선행만 잘 받는 게 아니라 선행을 받아내면 좀 지구력이 없는 마필도 기승술로 버텨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호조건을 맞이했다고 보고요. 게이트가 1번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혁기수가 원했던 대로 단독 선행을 한번 치고 나가서 페이스 조절만 잘한다면 이 올라오는 마필이 능력이 있어요. 잠시 후에 뭐 제가 사경주에 대해서 본예상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라오는 마필들이 추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타이밍만 제대로 좀 잡아준다면 충분히 입상권까지도 한번 1번 블루파이어는 노려볼만 해서 이혁기수의 말대로 선행 추라이가 가능해졌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편성으로만 본다면. 사경주의 1번마 블루파이어 체크해 놓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마필은 바로 식경주입니다. 식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대군 일갈. 난 이걸 보고 자꾸 대갈 일갈로 읽어갖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한테 되게 욕먹었네. 왜 자꾸 대갈 일갈로 읽지? 이름이 참 희한해요. 이름이 좀 대가 있죠, 애가. 근데 이세만데 주행검사 모습 보면 아직 대가 있지는 않아요. 이 출발 물량도 있었고요.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대출은 기대고 좀 맛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채찍을 좀 대고 합격을 했는데 이세마거든요. 미국산 이세마다 보니까 뭐 잠재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주행원한테 보여줬다? 이게 없었어요. 그냥 주행원한테는 밋밋하다 그 느낌 괜찮았는데 아직까지도 이혁기수가 조결해보면 뭐랄까요 다듬어져야 될 악점이 조금 더 많은 마필?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나 봐요. 그래서 게이트는 뭐 1번 조건이고 지금 표중순 마주의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출전하는데 대군 일갈과 스트로리아라는 마필이 출전하는데 이것도 스트로리아도 사실 이혁기수가 주행검사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최시덕 기수가 개선을 하지만 대군 일갈보다는 스트로리아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군 일갈은 좋아지면 제가 다시 한번 이혁기수한테 인터뷰해서 제대로 한번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와서 코너 3마리의 마필을 말씀드렸어요. 1경주에 출전하는 7번 에펠, 4경주에 출전하는 1번 블루파이어, 10경주에 출전하는 대군 일갈. 그 중에 기억해 놓으셔야 될 마필, 체크, 동그라미 2개. 자, 4경주 출전하는 1번 블루파이어입니다. 참고하셔서 실전에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자, 본 예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경우죠. 뭐가 없죠? 그 능력만 없다는 얘기죠. 선행 추라이를 볼만한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들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 이것도 조금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 중에서 직전 경주 때 가능성 보였던 마필이 인기만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하지만 그 마필조차도 검증이 돼야지만 이 마필은 좀 더 띄워줄 마필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편성 자체도 그렇고요. 자, 일단 보면 헌터호크는 뭐 루카스, 팝켓, 헌터호크가 팝켓과 머리차가 났는데 팝켓이 지난주에 나와서 개삽질을 했죠. 인기 많아 팔리고 꼴찌했는데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팝켓조차도 올라와서 입상을 할 정도로 개편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단량 56규이면 헌터호크한테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가뜩 힘들어 죽겠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헌터호크가 지난번에 함착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하정운의 1번 게이트면 조건도 좋아 이러고 또 맞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필은 제가 계속 봐왔던 마필이에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편성에서도 편성이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마필은 인기만 빨아먹고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이거 헌터호크 지우겠고요. 이번만 헤이드리머는 괜찮아요. 제가 계속 이 마필은 좀 띄워주고 있다, 뭐 올라오고 있다 말을 했는데 욕심 한번 내봤죠. 직전 경주의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추라이를 한번 봤다가 이게 막상 선행 추라이를 보니까 편성은 약했는데 더 안 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방에서는 선행을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건 마방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헤이드리머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아주 편한 선행? 이게 아니라면 얘는 그냥 참고 한 발이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마방 관계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얘도 지금은 지난번에 선행 추라이를 봤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 발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차원에서 선행을 가려고 하겠지만 그게 더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다. 뭔가 좀 찝찝한 이런 느낌이 듣고 3번마 네가레빗은 데뷔를 3월 달에 했는데 데뷔가 아니다. 주행검사를 3월 달에 봤는데 3월 달에 본 이후에 골편 제거 수술도 하고 뭐 12월 달에 거세도 하고 그러니까 참 사연이 많은 마필이에요. 사연이 많은데 이 마필을 왜 주목을 하고 있냐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부진마들 경주에서는 항상 선행을 가는 마필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필의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라요. 물론 이제 거세도 하고 골편적 수술도 하고 결국은 데뷔전을 이렇게 뛰는 게 마필이기 때문에 검증은 돼봐야 되겠죠. 근데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안고 갈 겁니다. 6공화 스트롱벌처가 아마 인기 1일 것 같아요.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도 뭐 크게 여력이 있었던 마필은 아닙니다. 뭐 바닥권의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인데 앞에 가서 모래 안 맞으니까 더 뛰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 내길의 빛과 선행 경합에서 또다시 경합을 한다면은 스트롱 벌쳐도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선행을 가면 그렇지. 선행을 간다면은 뭐 우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정문 K는 왜 안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1000m까지만 호흡이 되는 마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까지만 제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좀 둔한 마필이고 능력이 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가져가 보고 싶고. 자, 실버 미스 마운틴도 순발력이 있죠. 예전에 이 선유까지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때는 편성이 약했었고요. 6월 16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외곽이라 밀려서 좀 단점은 있는데 선행을 추라해 봐서 깽판을 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4번, 6번, 3번이 빠른데 실마 뭐 미스 마운틴이 가서 그냥 대갖고 작사를 내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자꾸 쳐다보는 마필이 시음마 속보공주입니다. 이 마필은 매번 끝번을 신청을 하고 있고요. 18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입니다. 3착 한 번 되고 뭐 지구로 어떻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선두권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가장 최적의 전개가 보장이 되는 마필이 바로 23번마 시음마 속보공주거든요. 그래서 편성으로만 본다면은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여준 거라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 1경주는 뭐 6번마 스트롱벌처가 뭐 인기 1마로 팔리고 뭐 3번도 팔리겠지만 9번마 정문 K와 10번마 속보공주 이 두 마리의 마필을 이번 경주 중심권에 좀 세워놓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예요. 1경주부터 상당한 혼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한동안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요. 9번마 정문 K와 10번마 속보공주 현장에서 한번 조금 더 함축된 마번 어느 마필을 충만화할 건지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전 컨디션 정리할 테니까 현장 예상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드. 내용, 취재한 내용으로만 본다면은 일본 아름다운 천사가 잘 가장 낫습니다. 이게 왜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급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등급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여유가 없었죠. 쥐어짜면서 뭐 목차, 머리차, 착차가 거의 없는 박빙에서 한 발을 딱 이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나면 김태형 기수는 마필은 더 좋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 마필은 사실 이렇게 능력마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깨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 편성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등 떠밀려 충마? 예,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괜찮아요. 사마 비욘드 오버는 춘식형을 만나면 춘식형은 솔직히 노장기수긴 하지만 말을 꾸준히 타고 있죠 지금 형철형이랑 마찬가지로. 이 비욘드 오버는 계속 고기가 높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고기가 높아서 이제 타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고기가 높은 마필들은 생명력이 길지가 않죠. 단거리 경주에서는 나름대로 성적을 발휘하지만 경주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급전 2착 승급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2.5km 감량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더더군다나 이 두 번의 경주 전부 다 안말 경주 편성이었어요. 이마필이 약한 상대들하고 뛰었다는 거죠. 안말 듣기만 뛴 거니까 이번이 검증 무대가 될 것 같은데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고기가 일단 높아. 6공항 몽키삭스는 답이 선행이죠.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따라가서는 좀 무뎌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걸 옥정형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대엄마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니까는 옥정형 예외가 없죠. 그냥 갖다 대고 비비죠.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이거는 뭐 오버페이스를 한 거고요. 뭐 발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뭐 일본 아름다운 천사가 선행을 갈 여지가 있지만 옥정형이 뭐 선행을 양보할 이유는 없죠. 밀고 나간다면 선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봐주고 싶고요. 아, 진상 중에 개진상입니다. 7번 백투백. 정말 안 뜁니다, 이 마필. 조교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간 찌그덕거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좀 보완이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조금 더 올라오는 거를 보였는데 이번이 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함구하고 싶고요. 8번과 쏜살가치는 늘 삼복이죠. 모래를 맞지 못하고 항상 뭐가 날라오면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팔리든 안 팔리든 여러분들이 뭐 복연식이나 삼복 막권에는 막권 삼을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어느 날 이러다가 3착으로 승급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말이에요. 모래를 너무 못 맞아. 이혁기수도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밍스턴은 지난번에 전기를 잘못 풀었고요. 발주도 안 좋았지만 전기를 잘못 푼 것도 있는데 아주 버릴만한 마필은 아니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실무만 담원엔젤은 버려야죠.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는데 안쪽에 윗공항 뭐 몽키삭스라든가 리빙스턴 뭐 아름다운 천사 탐나는 여인 이런 마필들이 담원엔젤의 발주력에 밀리지가 않아요. 그 담원엔젤이 우승을 했던 이 비욘드 오버와 함께 우승과 준우승을 나눴던 경주가 사실 여유도 없었죠. 그리고 지난 8월 18일에는 선행을 가고도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뭐 배당판은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우승 한번 하고 또 선행도 갈 수 있으니까 추일인데 왜 안 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뛰어온 과정을 보면 얘 정말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지구력도 없고 편성 약한 데에서 선행 한번 가서 꽂히면 꽂히지 모를까. 안쪽에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디글디글 하다면 얘의 입장에서는 따라가서는 답 안 나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JG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이경주는 1번, 7번, 뭐 4번, 6번 뭐 이런 나필들이 일단 우선순위고요. 9번 리빙스턴까지 1번, 4번, 6번, 7번, 9번 뭐 5마리 마필인데 충막감은 1번이나 7번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이경주 현장 예상에서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상당히 기복형 경주이기 때문에 내용면으로만 본다면 다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김태훈 기수가 아름다운 천사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솔직하다. 자, 서경마 3경주입니다. 오늘 1300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별정 A 경주이고, 이 암말들이 정말, 상금을 벌려고 정말 악다구니를 물고 도전하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꼬마 인디레이디는 뭐 지났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서인석 쪽에서 그 당시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암말 경주를 기다렸다가 출전을 했다. 그래서 이날 경주가 이제 암말 경주에 상금 많이 주는 경주였었거든요. 이세마 경주에 상금 많이 주는 경주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상금 많이 줍니다. 2,200만 원 주는데 원래 6등급 상금이 1,000만 원 좀 넘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벌고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죠. 그래서 기다렸다 출전을 했는데 그 주가 이 경주가 아니라 그 전주에 출발했으면 널널하게 우승을 했을 텐데 좀 편성이 강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대치도 있었던 마필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배당판의 인기를 끌고 선행까지 나섰지만은 결국은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걸음이 상당히 무뎌졌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1000m 경주였었고 이번에는 1300입니다. 그러니까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1000m 경주에서도 뭐 선행을 무리해서 가긴 했습니다. 다른 마필이 발이 빠르니까. 근데 선행을 가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고 이번에는 부산에서 올라온 이효식 기수의 선행은 가겠지만 경주 거리가 1300을 들어갔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1000m 타기 힘들어 죽겠는데 1300이라고 한다면 얘가 우승을 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 한대건은 그래서 이번 3경주를 승부처로 삼았고요. 아마도 현장에서 6번마 인디레이드가 맞박에다가 내가 쌍대가리요라고 쓰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 6번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다면 안고는 가겠지만 한대건이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은 상경주의 충막감은 따로 있어요. 그 앞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자, 그 마필은 현장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 팔려요? 아마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얽히고 설켜있는 암말 경주 편성 한대건이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상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11마리 앞에서 눈에 보이죠?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재밌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 블루파이어도 설명은 많이 해드렸으니까 직접 만나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마필은 블루파이어가 아니에요. 사실 9번마 비평과 실마 도끼블레이드입니다.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상당히 눈에 띄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란 마주, 김병현 마주하고 모자 관계죠. 파워블레이드의 마주, 김병현 마주. 이 블레이드 시리즈가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능력을 한번 봅시다. 9번마 비평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정말 기가 막힌 추임력을 보여주죠. 탄력이 기가 막혔었고요. 자, 8월 11일 날 경주. 근데 이 비평이라는 마필 데뷔전 때 보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잘 못 붙죠. 자, 그 모래에 대한 반응 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마필이 좀 잘 붙어 나가지 않고 느리고 발주기 안에서 흥분하고 그러니까 말은 분명히 사이즈가 있는데 뭔가 완성도에서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마방 관계자하고도 물어봐도 그 느린 게 단점이 이래서 1300을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승하고 싶죠. 입상 한번 하고 3창 한번 했기 때문에 3창만 해도 승급인데 3천만 원 상금 주는데 우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그 누취입을 하지 않고 파고들어서 벌을 받을 수 있느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충막감은 고마 비평이 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자, 문제는 실마 도끼블레이드입니다. 9번, 11번이 두 마필라 전형적인 추입형이고요. 막판에 한 발을 딱 쓰는?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더 무빙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실마 도끼블레이드는 이 데뷔전은 8월 12일 날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주의를 받죠. 발쪽 200m부터 4코너 지점까지 계속 바깥으로 기댑니다. 그러니까 용근이가 아니었다면은 이마피를 끌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말하고의 사투를 벌리면서 이마피를 끌고 들어오게 되죠.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래서 너무 기대 나가니까 좀 안쪽으로 알아. 안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떡하니 발주했더니, 추마트로 했더니 11번이네?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아, 물론,
이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은 들기대고 G페이스를 유지하고 간다? 그럼 우리의 바람이죠. 실버에서 발주해서 발주 느린데 계속 외곽으로 쳐 기대고 있으면 또 한 발을 살려? 1300이니까 9번, 11번이 대길이에요. 최저 배당. 끝나도 할 말 없어. 그렇게 끝나도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거죠. 압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일본 블루파이어를 얘기한 거예요. 블루파이어가 이렇게 늦추입을 하는 마필들을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선행을 가버리면. 3번 바람의 미소도 늦발동 걸리는 늦추입하는 마필이고요. 6번 부름비는 선행을 갈 수 있긴 하지만은 선행력에 비해서는 지구력이 없어요. 이 8번 업라이트도 사실 내용은 괜찮습니다. 사실 박상호 기수가 데뷔할 당시부터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게. 근데 계속 선두권을 가담을 했다가 밀려버리니까 걸을 발휘를 못했는데 굉장히 빨랐죠. 지금까지 이 업라이트가 뛰었던 마필들은 순발력이 상당히 빨랐었고요. 근데 이 마필, 업라이트가 발주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블루파이어와 8번 업라이트가 선행 경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기는 놈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게 되겠죠. 업라이트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1300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9번, 11번 막권으로 끝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왠지 자꾸 막권을 하고 싶은 느낌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 그래서 9번을 놓고 아주 시원하게 실버가 도끼블레드도 못 자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공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배팅을 한다고 한다면 9번을 놓고 1번, 8번 이 두 마필이 가장 관심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번만 도끼블레드가 들어오면 본전한다. 뭐 이런 욕심만 내겠고요. 3번만 바람이 더 들어오면 뭐 항구를 하겠죠. 뭐. 이해가 되었습니까? 9번, 11번이 두 마필 다 늦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가능할 수 있는 선행형 마필 1번과 8번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나마 그 비평은 좀 더 무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놓고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사경주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자세하게 풀어놓나? 내가 이러니까 매출이 안 오는 거야. 대충 풀어야 되는데. 나도 좀 힘들고 지치니까 5경주부터 한번 대충 풀게요. 부산 교차경주 1경주입니다. 경주월에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들. 이 선행마들을 못 믿겠어서 걱정입니다. 자, 이번 탐나늘과 온마 2연이 다 선행형이죠. 전형적인 선행형 아필이고요. 지난번 경주 때 발바른 아필들을 만나면서 이번 탐나늘은 선행을 손쉽게 나섰지만은 결국 무뎌지는 거래요. 이때 기록이 1분 2초 7이에요. 2초 8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서 여유를 보였던 하이군 경주의 기록이 1분 2초 7인데, 그러니까 얘는 딱 그 기록만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연명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되고, 안쪽 2번 게이트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5번 2현도 공백기는 가지고 나오지만 기본적인 게이트 이탈이 빠르거든요. 그러면 탐나늘의 입장에서 자꾸 쫓기는 기분으로 경주를 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번, 5번이 두 마필 다 선행형인데, 이 두 마필 다 조금은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번, 5번 뭔가 항상 이 100m 전방에서 거리가 무뎌지는데 불안한 요소가 있다. 5번 2연은 뭐 선행만 성공한다면 51kg 중량이니까 만약 3kg 감량을 받았는데 얘가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번만 탐나는데 게이트가 원체 빠르니까 5번 2연도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서 조건은 5번만 2연이 더 낫지만 선행형들 2번,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가 아니면 둔마필드 중에서 한 마리 정도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5번만 2연 쪽에 근데 얘도 따라가야 되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충막감은 좀 더 따라가는 전기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을 골라봤는데 바로 10번만 100년대로입니다. 부진하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너무 부진한 모습이었었고요.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에는 10종일관 후미권이에요. 자, 게이트 1번에서 이렇게 타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주력이었었죠. 1번 게이트에서 좀 더 밀고 나왔다면 중속으로라도 선입권에 가담을 했을 텐데 이건 승부 의지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10번 100년대로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경주 전개를 끌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둘르겠죠 아마. 10번 100년대로 한 번 더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이고요. 1번 마하레인저는 원체 느립니다. 이게 워낙에 발주가 느리고 늦발동이 걸리는 추입형이다 보니까 뭔가 날라와요 항상. 바닥에서 뭐가 날라오면 얘인데
이게 늦발동이라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두권이 이 정도 약하다고 한다면 얘도 뭐 안 될 건 없고요. 3번 배달이뮤닝은 외산마필이죠. 사실 국산마가 아니라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계속 외산마가 이제 국산마 경주에 나오는 건데 항상 그 정도 걸음인데 이 정윤래 기수가 추임마는 잘 몰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6번, 7번은 좀 주행에 매끄럽지는 못해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지만 좀 그렇고. 7번 예슬레드가 1년 만에 출전이죠. 이 공백기를 1년 가진 마필입니다. 10월달에 열제가 있었고 6월달에 설 열창 혓바닥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데뷔가 더 늦었는데 돌아오는 공백기가 조기 때 주행 강세 모습 보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애매해졌어요. 부상님만 1경주는. 그래서 저는 선행형인 2번, 5번이 뭐 경주를 주도하긴 하겠지만 10번 100년대로의 지난번의 경주 전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10번만 100년대로를 한번 놓고 1번, 뭐 7번 두 마리 필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10번 놓고 2번, 5번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안고 가는 그런 배팅 방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행형 2번, 5번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두 마필 다 지구력이 원체 부족한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 12마리 마필들. 뭐 왔죠. 4번 구름왕자. 선행 가면 뛰겠다 했더니 선행 가니까 뛰어요. 기가 막히게 뜁니다. 예, 이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어디 갔다 놔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성도 정말 기가 막히게 썼네요. 이거 뭐 누네스 아가리에다가 그냥 너 1승 해라 하고 1,000원 준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3번 구름왕자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엔 다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안 되고. 온말 라이징 삭스는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니까 혼자 나중에 한 발. 6번과 좋은 나들이는 이걸 하정훈 기수를 칭찬을 해야죠. 하정훈 기수가 워낙에 잘 탔고 선입권에 가담을 시켰던 것도 그랬고 끝까지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승급전이에요. 국산 5등급. 예, 지우면 됩니다. 7번 능력시대는 원체 마필이 끌고 지랄 연병을 하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되는데 3번 구름왕자 때문에 물 건너갔어요. 팔리는 것에 비해서 배팅 메리트가 없는 마필입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막건 안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전 이번에도 안 사겠습니다. 8번 명진매는 사실 워낙에 약체 편성, 국산 6등급의 좀 약체 편성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승급전에서는 힘들다고 봤는데 선에도 못 나가고 조교 때는 너무 좋더라고 이게 말이. 뭐 칼칼해져 있어. 이찬호 기수의 구마 DL 최강은 지난번에 뭐 경주가 완전히 꼬였죠. 개차방이 되면서 이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거 빼고 저희가 한구라 할 줄 알았는데 제2백이 들어와갖고 한구라를 못했죠. 정말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교는 잘했다고 해요. 조교는 잘했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은 뛰죠. 예, 올라오는 걸음이 있고요. 10번마 두루가가 7월달 경주 이후에 주행 지정을 받았는데 뭐 계속 이제 뭐 코너에도 주행 뭐 고개 들고 뭐 주행 불량기가 워낙에 있던 마필이고 채찍에 대한 예민 반응도 있었던 마필인데 기본 가락구가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뛰는 걸 보면 좀 이렇게 파워풀하다. 그래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편성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들이대보지 못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실만 백산 아일랜드는 매번 똑같고요. 그 정도의 걸음에서 상당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뭐 5번을 놓고 여러 방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눈에 걸리는 마필이 4마리나 있어요. 8번, 9번, 10번, 11번. 이 4마리의 마필을 다 가자니 배당이 없고 환수가 안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좀 잘라내고 구멍수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서울경마 5경주는요. 4번은 왔다. 네, 4번은 왔고 4마리는 한대건이가 현장에서 정리해준다고 하더라. 현장에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잘해도 올게요. 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300이고요. 12마리 앞에죠.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자, 부산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의심의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일단은 8번, 9번이 배당판에서 인기를 끄는 최저 배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쾌재를 부르겠습니다.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충마 한 마리 정해놓고 인기마 두세 마리 자르고 붙는 승부입니다. 배당판에서는 나밖에 없어 라고 팔리고 있긴 하지만 전혀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부산 이경주는 그거 하나만 건져 가셔도 여러분들 뭘 지우든 뭘 하든 알고 지워야지. 그죠? 한대건이가 정확하게 이번 이경주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맹인승부 초고요. 자신있고 과감하게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기던 마필들도요. 부산에서는 승부를 하면 우승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나짜리 한대건 한번 잘 골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관리 마필이 나오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한 후에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일단 느리죠. 한대건이가 노리건너 마필들은 다 느립니다. 이번 막 워드 프린드십도 지난번에 계획발 하면서 늦추입을 했고요. 엄마 사이먼 프루트는 데뷔할 당시부터 느리죠. 이 두 마리 마필이 이번 6경주에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마필이고, 이 6번은 정상 만세는 제가 2번을 승부를 해갖고 병신이 되고 있는데, 1700이 아닙니다. 뭐 편성이 개 같건 아니건 간에, 이거는 내가 15조에서 왜 자꾸 1700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마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분명히 있겠죠. 1700을 쓰는 이유가. 근데 제가 봤을 땐 1700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선행을 아예 가지 말든가. 한번 잡고 그냥 창고 한 발을 써보든가. 좀 변화를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선행 가서 자빠지잖아. 그 똥마들한테 잡히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승부했다는 게 좀 쪽팔릴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적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8번 두만강은 매번 그렇고 9번 온누리 알바도 능력은 없고요. 10번 플라잉 조이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고 있죠. 경조리를 1700으로 그래도 늘린 건데 오늘 심승택의 조교사를 만나보니까 말을 좀 아끼더라고요. 이 마표 가지고 많이 들었잖아요. 좋다고 했는데 입상을 못하니까 조교사들도 솔직히 좋다고 했는데 입상 못하면 의기소침해지죠. 말은 좋다고 봤는데 결국 안 나오니까 이번에 아마 검증 무대가 될 것 같아요. 1700가 처음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 일본 스트롱러너는 전개가 좋아요. 뭐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고, 뭐 3착을 계속 갖다 대고 있는 게 좀 영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게이트 여건이 나쁘지 않아서 자꾸 마음은 갑니다. 근데 56kg라는 중량이 좀 찝찝하긴 해요. 이번 6경주는 늦추입이죠. 2번마 워드 프린드십, 5번마 사이먼 프로트. 이 두 마필 중에서 한 마리 놓고하겠습니다. 야, 1700인데 늦추입만 놓고 하면 돼. 선행 가도 다 자빠질 것 같아. 2번, 5번. 두 마리 마필. 11번마 플라잉 조이까지. 2번, 5번 중에서 충만 놓고 할 생각이고요. 재밌게 보는 마필은 10번 플라잉 조이까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경마 3경주 1300m고요. 8마리 마필들. 일단은 뭐 충막감이 있죠. 2번마 토브 오브 더 월드. 데뷔한 이후에 파죽의 2연승이에요. 걸음의 여유도 있었고, 물론 상대가 약했던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다만 이제 물리치료가 자꾸 있어요. 열이 나니까 이제 물리치료 하는 건데 그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지만 워낙에 보였던 걸음 자체가 뚝심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좀 인정을 하겠고요. 일반 백년 시대는 지난번에 걸음으로 뛰는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버텨요. 다른 마틸이 잘 뛰었던 느낌이고, 3번마 철비도 지난번에 거리 늘렸다가 선행 가서 이제 깨고락지 했는데 얘가 못 뛴 건 아니죠. 다른 마필들이 원체 잘 뛰었고, 미스탱크는 경주가 잘 풀렸기 때문에 지워야 되고요. 6번 에그니스는 마이너스 4kg 감량이에요. 정형래 기술만 아니라면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인데 정형래 기술에서 좀 단점은 있지만 나쁘진 않고, 7번 어려운 개느빠라는 마필이고요. 항상 늦추입이에요. 8번 배가원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57kg의 중량으로 과연 승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자기 스피드대로만 뛰는 마필이 이래서 끝걸음을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조교사라면 난 이거 안 가. 만약에 조교사 입장이 돼본다면 뭐 3착 승급하면 이제 상차 승급 상금 벌고 이제 상위군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위군에 가서 배가원이 뭐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뭐 승부를 해서 부담량이 높으니까 뭐 돈을 따먹겠지만 들 때 때리겠죠. 편성 좀 넉넉하고 우승할 수 있을 때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1번, 2번, 3번 체크해 놓으시고, 2번 토브 오브 더 월드를 놓고 하는데 3번 철비, 1번 백년시대, 그리고 6번 에거니스는 곡성감,
요 안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좀 간단한 경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서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율 1700이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오늘 떡시신 승부처가 있잖아요. 떡시신 메인 승부처. 초특급 승부처. 떡시신 초특급 승부처가 9경주인데 요 경주에서 돈을 따갖고 자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배당 노리는 경주입니다. 배당권으로 가지고 가서 승부를 할 예정이고요. 능력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런 마필들은 눈에 보여요. 근데 약간은 좀 가려져 있는 마필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를 들어가서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약 올렸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솔직히 게이트는 마음에 안 들어. 게이트는 마음에 안 드는데 요게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전에는 좀 몰랐고 이제는 알고 타는 거예요. 말의 습성을 알고 타기 때문에 이럴 때가 제일 무섭죠. 기수들은 못 모르고 탔다가 이 말이 도대체 뭐 하는 말이야. 특징을 모르고 장점을 모르고 단점을 몰랐기 때문에 고전을 했는데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들뛰는구나. 제가 자꾸 뱉는구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러한 좋은 내용을 가진 마필이 있습니다. 자, 한대원이 관리하고 있던 마필이고요. 자, 이 마필을 충막감으로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배당을 한번 늘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번 7경주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고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어떠한 마필은 가져가야 된다. 어떠한 마필은 버려도 된다.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응원은 필요 없어. 많이 들어주면 돼. 너 자꾸 응원이라고 그러지? 많이 신청해주고 많은 청취. 돈 따줄게. 들어주십시오. 자,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이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혼합 4등급의 쓰레기 편성. 정말 말이 없죠. 혼합 4등급에 정말 능력마가 얼마나 없느냐, 마필 수급이 안 되고 있느냐, 혼합분에. 이걸 눈으로 보여주는 경주인데, 일단 8마 대오명가는 최근에 수정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제 편성이 약한 것도 있었지만, 부담량 56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상대가 더 약해졌습니다. 혼합 4등급에 능력 없는 마필들만 만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번 퍼스트 무버는 끝거리 한 발이 있죠. 3위군에 올라가서 이제 삽질까지 하다가 강급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5번 라이징 프리츠도 편성 올라서 온 거고요. 6번 글로벌 진주는 매번 그 타락이니까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참고 있다 한 발을 써야 되는데 1600메타가 의외로 도 약점인데 상태 나쁘지 않고 7번 IM6 오프 매번 그래요. 이 마필은 거의 믿음이 안 가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6월, 7월달 경주로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그게 더 믿음이 안 가요. 뭐 인기마긴 하겠지만 56km 이겨낼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부상이 4경주는 8번을 놓고 하는데 3번, 5번, 6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주량박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결정해 보겠고요. 8번 놓고 3번, 5번, 6번 세 마필 안에서 한 대건 승부박권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골때리는 마필 지난번에 10번 로드킹이었죠. 이거 가지고 우리 한거나 했죠.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주력 한방 맞건 10.6배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불과 8월 19일 경주니까 지난달이죠. 좋은 추억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 당시에는 점핑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3등급 말이 아니었었고요. 하이군의 마필이었었는데 국산 3등급으로 점핑 출전을 한 거였었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출전이죠. 그래서 이제 부담 중량을 더 낮추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편성이 없어서인지 워낙 3등급에 갖다 썼고요. 지난번에 거론도 나쁘지 않았었고 뭐 편성도 3등급이라 하더라도 3등급의 좀 약체들 편성의 약체들이라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정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충막감은 11마 구름 손짓해예요. 제가 이 마필은 맨날 개무시를 했던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가면 풀빵이죠. 선행을 못 가면은 재건을 못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행을 가야 되고요. 3번 남촌 아티스트나 성원 강자, 투게더 허그 이런 마필들이 선행이 빠르다고 보는데 택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선행력은 가장 빠릅니다. 외곽이라 하더라도 선행을 일순하게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 편세 나오면 와야죠. 실버마피도 충만감이고요. 10번은 로드킹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2번 맛 투게더 허그는 지난번에는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나아진 모습이 있어서 이거 지난번에 오버페이스한 것 같아요. 선행을 안 가는 게 더 나았었는데 기수가 최병영 기수로 바뀌었다는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은 롱에이도 띄워주는 마필이고 좀 지난번에 개차방 같았지만 얘는 강단이 있어요. 1번 황금비상이 문제죠. 지금 부담량 57kg 달고 1번 게이트인데 지난번에 정말 김용건 기수의 능력? 이때 조교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다리가 워낙에 안 좋아서 전 안 될 거로 봤는데 조교 때와는 다르게 또 실전에서 뛰더라고요. 뭐 그런 마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57kg를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1번 게이트의 이점? 이게 전 도약이라고 봅니다. 더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1번만 황금비상은 현장에서 뭐 압도적인 인기만 있을 수 있지만 전 지우고 싶고요. 3번 남촌 아티스트 마찬가지죠. 내가 11번을 인정하면 4번은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촌 아티스트가 2승을 기록했을 때 기록을 보면 지난번에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선행이죠. 그러니까 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 선행을 가서 좀 페이스를 안 변하면서 버텨버리는 게 얘의 장점인데 문제는 게이트 이탈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밀어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뭐 다른 마필들이 짠 겁니까? 뭐 7번, 8번, 11번, 뭐 안쪽에 2번 특히나 실버스 구름 소치태는 중속도 더 나오죠. 저는 4번마 남촌 아티스트가 출전 주기도 길어진 것도 있지만 선행을 실패할 소지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인기만 하더라도 지우겠습니다. 1번 황금상도 지우고 3번 남촌 아티스트 지우고 뭐 인기만 다 지웠네. 방송에서. 12번마 구름 소치태 관심 갖는 마필이고요. 사실 10번 로드킥을 놓고 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혼합 3등급이기 때문에 혼합 3등급의 로드킹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몰라 씨 현장에서 또 마음 바뀌면 10번 놓고 할 수 있어.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님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 가장 유력한 충막감은 사실 10번과 퍼펙트 신화입니다. 자연표는 출전 주기가 이제 항상 매끄럽지가 못하죠.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죠. 관절염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승률이 100%인데 6번 동안에 4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필이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굉장한 투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부담량 53.5면 알까지는 적정하고 다른 마필들도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10번 퍼펙트 신화 진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고요. 3번 크롬 매직은 지난번에 1600 나가다가 뒤었어요.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많이 걸어갔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해볼만 하고 CM와 투투에이스도 승급전이긴 한데 워낙에 선추입에 능한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면 더 뛰고 물론 이제 1600m에서 1200m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곽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퍼펙트 신화하고 또 가서 뭐 경합을 해버린다든가 그러한 바보 같은 짓거리는 안 할 겁니다. 이벤이 나온다면 이번 샌디에고 마린 정도, 뭐 유로파 이런 마피들이 체력 전개라든가 막판 한 발 노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글쎄요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4번, 10번, 12번 이 세 마피를 중심권에서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대로는 10번 놓고 4번, 12번 두 마리 마피를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800m. 딸랑 8마리. 딸랑 8마리. 대상경주죠. 경기도지사고요. 상금 꽤 줍니다. 1억 7천만 원 주는데 자, 올해 추석을 따뜻하게 보내느냐 좀 춥게 보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초특급 떡실신 메인 승부. 경주리 1800m JRA 트로피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경주입니다. 아마 로드 위너도 이번 경주 검증 무대인데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설마 썬더라이트 소름을 좀 남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주의 기회라고 봅니다. 8번 놓고 3번 드려. 8번 런더라이트가 앞서면서 3번, 8번, 1번.
내셔널파크 서울 10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번 10경입니다. 한번 기가라이트는 거름도 좋고 좋을 때 한번 기가라이트 뚜껑 한 발에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침막감을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3번 돌파했습니다. 3번 기가라이트, 4번 브레고리. 떡떡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만들었을까? 방송 PD가 내가 음성으로 해줄게. 떡떡떡 실신. 미친 것 같아 나 때문에. 네, 그만큼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 이 경주의 모든 걸 한번 쏟아볼 생각이고요. 대상경주예요. 이제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어린 마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 마필들인데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번 스포츠톤은 정말 뭐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그것도 상당한 여유를 보이면서 대차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마도 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나 인기만일 것 같긴 한데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오늘 춘마 투표장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이 경주를 떡시싱 경주로 마치면 다음 주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6번만 스페셜 스톤을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말은 8마리밖에 뛰지 않지만 6번만 스페셜 스톤을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떡시신 승부경주라고 과감하게 붙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진 경주라고 봅니다. 6번 놓고 하지 않을 거예요. 6번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해볼만 하죠? 뼈태할 만한 값어치 있죠? 돈도 되겠죠? 한대건 붙어보겠습니다. 이번 구경주가 일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 경주 끝나면 그냥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뒤에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경주, 11경주 안 해도 돼요. 그냥 구경주만 적중하고 우리 따뜻한 추석 보내면 됩니다. 자, 삼겹살 먹을 거 한우 먹고 싶습니다. 친척들 오면 용돈도 좀 주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구경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신중하겠습니다. 구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떡실신 승부경주, 떡실신 승부경주,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글 13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한번만 쌓이면 부탁드립니다. 체중이 플러스 10kg가 들어갔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상 체중입니다. 7번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원래 이성대 기수가 이 서울에 올라가면 들 내는 기수이기도 합니다. 7번 놓고 그 3번 안쪽 4번 걸크러쉬. 경주글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아마 대인생 블레이드의 상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호흡적인 부분에서 한 발을 쓰는 마피기 때문에 젊은 미너신들은 나이스 휴머와 선행 싸움에서만 이겨낸다면 4번 놓고 7번, 8번. 8번, 4번, 5번 순입니다. 8번, 4번, 5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등급 중에서도 최근에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마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마필도 있고 부담장 과정해졌죠. 인기 마필들이. 자, 그래서 1등급의 중진급들에게 전부 다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를 노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 1등급은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습니다. 편성만 골라내고 자기가 원하는 승부 타이밍에 말 계속 꼴찌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럴 만한 마필도 한 마리 골라놨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어떠한 마필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떠한 마필은 버려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산경마 6경주의 1등급은요. 이변이 충분히 가능한 경주예요. 약간의 혼전도가 있고요. 그 혼전도 와중에서 과연 믿을 만한 마필은 무엇이냐. 자, 그 마필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 부산경마 6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비하인드가 좀 있죠. 오범의 황금사자가 그래요. 이날 경주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9번마 황금사자가 선전할 것이다 라고 마방 관계자들도 그랬었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타마방의 사람들도 황금사자를 겁냈고 결과는 개차반이죠. 야, 진짜 못뛰대 이거 말. 주인공사자 못하면 반도 안 나오던데 기록은 비슷해. 이번이 검증무대죠. 그래서 이기마필이 과연 얼마만큼 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편성은 잘 골랐어요. 경주거리를 1300으로 늘렸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마필이 이렇게 약체들 굉장한 약체들의 편성을 골라냈다는 것 자체가
좀 행운이 따른 것 같아요. 이번이 검증 무대라고 보고요. 안쪽 2번마 올드 체이서는 권성훈 기수가 2번, 한 번은 3착, 한 번은 입상을 하면서 지금 2번 다 얼마나 이 마필이 인기가 없었던 마필이냐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근데 끝걸음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기승자를 교체했죠. 안혜영 쪽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권성훈 기수가 끌고 들어왔는데 임경규 기수가 못 끌고 들어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재밌게 보고요. 선행을 가져한 데는 3번 올드 아이 립스블에 선행 가겠죠. 7번 선스타트는 맛이 간 것 같고 8번 햇살왕자가 최근 경주의 상승세는 맞아요. 근데 이 마필도 언제 기복을 볼지 모르는 마필이고요. 9번 시카고 아트는 아마 선행 출하를 볼 겁니다. 이렇게 약한 편성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없고 10번 스트로리아는 공백기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번 켈티박은 뭐 널뛰기를 하니까 됐다 안 됐다. 좀 애매한 경주의 편성이기는 해요. 일단 2번만 올드 체이서를 놓고 하자니까 너무 누추입이고 5번 황금사단은 데뷔전 때 보여준 모습이 너무 개차반이고 8번은 기복이 심하니까 입상을 최근에 하고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충마로감으로서는 2% 부족한 느낌이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해보겠지만 5번 황금사자가 조교 때의 모습이 더 나아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 조교 때 모습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에 막 여기저기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A형이잖아. 귀도 얇고 거기도 혹 갔지 내가 또. 근데 좀 나아졌더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5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최종 정리된 마번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11경주입니다. 1400m고요. 10마리 앞에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죠. 메인 승부처. 사실 구경주, 떡실시 승부경주가 적중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경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딴 돈 가지고 즐거운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구경주로 실패를 했다면 이 경주에서 쇼부를 봐야죠. 10마리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엄청난 마피들이죠. 다들 좋대요. 다들 명말이에요. 자기들 말이 좋다고. 뭐 페나코바, 런닝스톤, 뭐 파노라마 쇼, 뭐 리드머니는 뭐 다음 달에 있을 대상 경주를 데뷔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나피들이 인기권입니다. 이거 인기권 안에서 할 거예요. 어느 놈이 대가리냐가 문제예요. 과연 어느 놈이 이 경주에 대가리 올 수 있느냐. 그만큼 좋은 내용 가지고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마피 무엇이냐. 이걸 제가 판단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빤히 보고 있는 마피 가지고 저 승부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야, 이 정도 나도 알아. 그럼 제 거 들을 필요 없죠. 그 중에 어떠한 마피를 놓고 때리느냐가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입니다. 한 대에 승부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잡아내야죠. 마지막까지 똥꼬정에 바짝 힘주고 똥꼬정에 힘이 주니까 정력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많이 운동하십시오. 이 관략근 운동이 정력이 좋답니다. 일단 이 얘기 왜 안 한 거야? 자, 승부처예요, 하여간. 한 대가 메인 승부처고요.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모두 마쳤고요. 승부처 공개되겠습니다. 3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자, 9경주가 떡칠신 초특급 성공경주. 부산경마는 2경주와 6경주. 자꾸 떡떡하니까 떡 먹고 싶다. 떡 치고 싶은 건가? 어쨌든 잘 마무리해서 한 주간의 휴장 동안에 여러분들 따뜻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 최선의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